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이 멘트, 집 사기 전 꼭 전세가율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대부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매수 타이밍.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면 저의 친구 A와 B는 각각 다른 시점이었지만 서로 같은 아파트를 매수한 뒤 매도한 경험이 있는데요. 분명히 같은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A는 2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남겼고 B는 5천만 원이라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주식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그만큼 매수 타이밍은 매도 타이밍만큼이나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항목이 바로 전세가율이겠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전세가율이란 해당 주택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산하는 공식을 보자면 이와 같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로써 매매가 6억 원, 전세가 4억 2천만 원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 노노 등을 통해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가율이 높은 시기, 지역일수록 아파트 투자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가율이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 매수 타이밍 각을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가격에 비해 전세 가격이 현저히 낮아 그 갭이 커지는 지역, 즉 전세가율이 낮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갭이 바로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미래 가치를 매기는 선 반영, 즉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아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쩌면 전세 가격도 점차 상승할 것이라는 예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매매 가격 상승폭에 비해 전세의 실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앞으로 매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어쩌면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또한 들게 합니다. 만약 정말 매매 가격이 점차 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락장의 시작인 것인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전세가율이 높아 갭이 작은 지역은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달리 생각해보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는 아직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전세 수요자가 많아 그만큼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전세 수요자들로 하여금 주택의 매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 매매 가격이 점차 높아진다면 이것이 바로 상승장 시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자들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갭이 작아지는 만큼 아파트 매수에 있어서의 투자 자금도 결국 같이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갭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가치의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 심지어 투자 자금까지 작아진다니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판달까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세가율만을 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매물과 전세의 수요와 공급 상황, 경기 상황, 금리 변동 등의 다양한 요인의 변동성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해당 지역의 미래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동안 전세가율이 매우 높았던 한 지역이 상승장이 시작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 전세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만약 유독 한 아파트만 계속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많은 분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그저 인기가 없는 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금 갭 투자를 실패하시는 분들을 저는 꽤나 많이 보았고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깡통 주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돈 주고는 절대 사고 싶지 않은데 전세로는 살고 싶은 주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와 같은 심리를 악용하여 전세 사기 혹은 매매 사기를 하는 수법도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담으로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몇 해 전 구입했던 아파트 초기 전세가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매매가는 최초에 비해 2배 이상 오르는 상태고요.
여기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해당 지역이 신도시였기 때문에 초기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났고 그렇게 전세가율이 낮았던 것은 일시적이었다는 점, 해당 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곳에 위치한 신도시였다는 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해당 지역의 호재와 그에 따른 실수요의 증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기 상황,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정책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내가 진짜 오랫동안 살기에 가장 좋을 것 같은 지역을 선별했다는 점. 즉 이렇게 다양한 요인의 변동성이 전세가율의 공식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내가 진짜 살고 싶어서 오랫동안 발품 팔아 고민했던 지역이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도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 항상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아파트 매수 타이밍에 있어서 전세가율은 가장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지만 해당 지역의 다양한 변동성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매수 타이밍 각을 잴 수 있게 되는 것이다.